앞서 비리로 얼룩진 법조계의 참담한 현실을 보셨는데요. 이와는 달리 우리 사회에는 억울한 누명을 쓴 이들을 위해서 무료 변론이나 재심 변론을 해온 변호사도 있었습니다. 특히 오늘 만나볼 이분, 파산 위기에 놓이자 시민들의 후원이 잇따라서 훈훈한 감동을 주고 있는데요. 그 주인공 만나보겠습니다. 박준영 변호사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재심 변호사 혹은 무료 변호사로 불리고 있더라고요. 그럼 재심 사건 이외에 다른 사건은 맞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건 아니었습니다. 네네. 요즘 이제 재심에 제가 또 관심이 있고 또 재심 사건들이 성과를 내다 보니까 또 주위 분들이 재심 전문 변호사라고 이렇게 불러주시는 것 같습니다. 재심 변호사가 사실 좀 생소하신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번 종결된 사건을 재심으로 가는 거는 흔치 않은 경우잖아요. 예, 확정 판결을 일반적으로 다툴 수는 없습니다. 중대한 어떤 오류가 있는 경우 다툴 수 있거든요. 네. 저는 형사 재심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재심은 승소하기도 어렵고 사실 돈도 안 된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특히 재심 사건에 관심을 가지고 열심히 하시는 계기가 있다면요? 저도 재심 사건을 이렇게 할 줄 몰랐습니다. 네. 2007년에 발생했던 수원 노숙소녀 사건이라고 있거든요. 그 사건을 2008년부터 하게 됐는데 이미 형이 확정된 사람도 억울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재심을 공부했고 또 재심 사건을 좀 관심 있게 보다 보니까 또 여러 사건이 또 들어왔습니다. 네. 재심 전문 변호인 그동안 박준영 변호사가 어떤 사건들을 맡아왔는지 저희가 영상으로 준비해봤는데요. 보시고 다시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1999년 발생한 삼례 나라슈퍼 3인조 강도치사 사건. 당시 삼례 3인조가 범인이라면서 기소가 됐고요. 복역까지 마쳤습니다. 그런데 형 확정 직후에 자신이 진범이라는 부산 3인조가 나타났지만 검찰은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내가 했다고 이야기는 잘못인데 그때 뭐 잘못된 건 바로 잡아줬는데. 그러나 최 씨 등은 현장 검증 화면 등을 근거로 재심을 청구했고 법원은 재심을 결정했습니다. 또 다른 사건인데요. 지난 2007년 수원의 한 고등학교에서 15살 소녀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당시 수원역의 노숙자 정모 씨 등 7명이 범인으로 지목됐지만 증거는 자백뿐이었고 징역 5년형이 선고됐습니다. 하지만 뒤늦게 유죄를 뒤집는 결정적인 사실이 확인됐고요. 법원은 5년여 만에 재심을 통해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뒤통수 맞고요. 워커로 조인트 까고 그러더라고. 안 했다고 그랬는데 거짓말 한다고 발로 뚜고 차고요. 이 밖에도 아버지를 살해한 혐의로 무기징역이 확정돼 15년째 복역 중인 김신혜 씨. 이 사건도 1심 법원이 재심 결정을 내렸지만 검찰의 항고로 2심 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사건들을 하나하나 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삼례 나라슈퍼 3인조 강도치사 사건인데요. 이 사건은 진범임을 주장하는 사람이 나타났지만 그래도 상황이 변하지가 않았었거든요. 근데 드디어 내일 재심 첫 공판이 열립니다. 네. 어떤 게 쟁점이 될까요? 재심 첫 공판의 쟁점은 일단 무죄를 입증할 명백한 증거가 있다라고 보고 재심 개시 결정이 났거든요. 그래서 무죄로 가는 과정에서 하나 절차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 사건을 보시고 먼저 그분들을 만나러 가신 거예요? 예, 한 방송사의 시사 프로그램을 제가 봤습니다. 그 2003년 영상이거든요. 거기서 제가 그 현장 검증 영상을 보게 됐어요. 그래서 한번 이 사람들 찾아봐야겠다 생각해서 그 방송사에 이분들과 관련된 자료 좀 달라고 했었습니다. 네네.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드셨던 거예요? 예, 때리는 경찰도 이상했고 또 맞으면서 병행 재현을 강제적으로 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 범인 아닌 것 같았습니다. 이분들 찾아갔을 때 선뜻 그 도움을 받아들이던가요? 처음에는 굉장히 저를 경찰 쪽과 관계되는 사람으로 오해하고 전화도 안 받고 한동안 찾아다녔습니다. 그랬군요. 예, 신뢰 형성하는데도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조금씩 마음을 여는 과정도 필요했겠습니다. 예. 자, 두 번째, 그 수원에서 숨진 노숙인 소녀 사건은 당시에 범인으로 지목됐던 7명의 사람들이 모두 무죄로 확정이 됐었잖아요. 예, 예. 그렇다면은 이제는 진짜 범인을 찾아야 할 텐데도 수사기관에서는 재수사를 하지 않고 있어요. 그건 왜 그런 겁니까? 잘못을 드러내고 싶지 않았겠죠. 그리고 또 조용히 침묵하면은 언젠간 그냥 묻힐 거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네네. 그리고 뭐 공소시효 문제 이런 것도 예, 걸려있다면서요? 공소시효가 7년인데 네. 그 당시 7년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소시효가 이미 2014년에 끝났습니다. 네네. 영구미제가 돼버렸는데요. 언젠가는 이런 어떤 수사기관의 문제점은 분명히 드러나야 되고 제기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또 하나 친부 살해 혐의로 15년을 복역하고 있는 이제 무기수죠. 김신혜 씨 사건의 경우에는 어떻게 맡게 되신 거예요? 그 사건 같은 경우도 한 방송사의 시사 프로그램 PD분이 접견 한번 가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별 생각 없이 갔는데 그 절규가 이거는 아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법원의 재심 결정이 난 것이고 그렇다면 지금 복역 중인 무기수 중에서 첫 재심 결정이 난 거죠? 네, 맞습니다. 법원의 판단을 기다리는 중이라는 것은 검찰의 항고가 있었기 때문입니까? 이유는 뭐죠? 1심에서 재심 결시 결정을 했기 때문에 네. 불복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검찰의 지금 불복이기 때문에 광주 고등법원에서 판단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형 집행도 지금 정지가 되지 않은 상태라고 하는데요. 예, 그건 재량이거든요. 그렇군요. 유죄 판결들을 뒤집어야 하는 상황이 쉽지만은 않았을 것 같아요. 각 사건들의 재심이 받아들여진 이유가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저는 공론화의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제가 나름 노력은 하긴 했지만 시민들이 관심을 갖고 억울한 사건임을 알고 적극적으로 이렇게 연대를 했기 때문에 이게 가능했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진범이 다시 나타나서 반성을 하고 또 피해자와 유족들이 적극적으로 도와주고 있거든요. 침묵하지 않은 어떤 목격자들의 힘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혼자 이런 일들을 처리하는 것이 얼마나 힘겨우셨겠어요? 그동안 가장 힘들었던 부분이 어떤 거예요? 지나고 보니까 별로 힘든 것 같지는 않고요. 또 성과가 나니까 저는 기쁨이죠. 보람이고. 재심 전문 변호사라는 소문이 났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좀 재수자들에게 도와주십시오. 편지도 받고 그럴 텐데 네. 물론 억울함을 호소하는 사람들은 참 많이 있겠지만 이들의 사연을 100% 믿고 받아들이기는 힘들잖아요. 네. 진짜 가짜를 어떻게 구별하시는지. 남들은 무당 같다는 얘기도 듣는데요. 네. 절박함이 느껴지는 편지가 있습니다. 특히 기억나는 사연이 있으세요? 살려달라고 하고 도와달라고 하는 그런 어떤 절규가 있고요. 또 때로는 여기저기 호소를 다 했는데 제가 정리한 자료조차도 보내주지 않습니다. 혹시 도와주지 않으려시면 그 자료라도 다시 보내달라는 그런 호소는 정말 억울한 호소거든요. 그럼 이런 사연들을 받고 직접 만나러 가보시기도 하고 네. 발품도 팔아보시고.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런 사건들을 맡았을 때 거의 수임료를 전혀 안 받는 건 아니시죠? 제가 재심 전문이긴 하지만 사건 한 번도 재심 사건으로 돈 받아본 적은 없습니다. 재심 사건에 있어서는 수임료를 받지 않는다. 무료 변론을 한다. 제가 재심 사건을 도와달라고 하시면 돈을 주겠다는 분들도 꽤 계시거든요. 네네. 근데 돈을 받고 수임을 하면 또 돈 받은 사건 또 우선적으로 할 수밖에 없거든요. 양심상. 사람 심리가 그러다 보니까 사건 수임을 안 하게 되고 일단 제가 우선순위를 제 임으로 설정을 하고 일을 하는 거죠. 이렇게 돈 한 푼 받지 않고 열심히 일을 하다 보니까 결국 파산 위기에까지 몰리게 되셨다고 하는데 그래서 시민들의 도움도 받으셨고 하지만 일단은 한 가정의 가장이잖아요. 그렇죠. 가족들의 반응은 어때요? 방금 교통비 받은 건 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무책임하다는 얘기도 들을만 하죠.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형사사건 무죄 한 100건 이상 냈거든요. 네. 나름 노하우도 있고 공부도 많이 했는데 돈 버는 데 쓰는 건 좀 아깝잖아요. 돈 없고 백 없는 사람들 좀 제대로 도와줘야 될 사건들 제가 좀 능력 있게 일을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사회가 도와준다면 이 일을 계속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고 지금 이렇게 사회가 도와주시는데 이제 제가 어떻게 영리 사건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제. 사회적 약자들을 돕기 위해서 애쓰다가 결국 파산 위기를 맞았고 벼랑 끝에서 궁여지책으로 생각했던 게 이제 크라우드 펀딩이었단 말이에요. 네. 조금 더 일찍 주변 사람들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었잖아요. 기다리고 있었죠. 독지가 나타나기를 기다리고 있었는데요. 도와주겠다고 메일 보내는 분들도 있긴 하지만 돈 받는 거 정말 어렵거든요. 네. 그리고 또 제가 생각했던 독지가 분도 제 생각과는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시간에 쫓기는 상황에서 기댈 때는 시민들밖에 없었다는 생각이 들었고 욕 얻어먹을 각오로 했는데 이렇게 칭찬해 줄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처음에 이 아이디어를 냈을 때 이렇게 후원들이 많이 들어올 거라고 예상을 하셨어요. 사람이 목표가 있으면 어떻게든 이루어야 된다는 생각도 했고 90일이라는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생각도 했는데 이렇게 3일 만에 이렇게 달성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제 9월 6일인데 예. 오늘 오후까지 모인 금액이 무려 3억 5천. 3억 5천 5백이더라고요. 500이 되었으니까 세상에. 이렇게 어렵게 모은 돈은 앞으로 어떻게 쓸 계획이세요? 먼저 생활비하고 빚도 좀 갚고 네. 이제 돈 때문에 걱정 없이 돈 때문에 걱정하지 않고 이런 재심 사건, 억울한 사건들을 하나라도 더 밝혀야죠. 그게 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앞으로 또 다른 계획이 있으시다고요? 사람 일은 모르지만요. 일단 이렇게 돈 모아가지고 다른 일 해버리면 진짜 욕얻어 먹죠. 43살인데요. 40대는 계속 이렇게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알겠습니다. 네. 앞서도 만나봤는데 요즘 잇따르는 법조인들의 비리가 참 사회적으로 공분을 많이 사고 있거든요. 국민들의 신뢰도 추락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비리 사건들을 보시면 심경이 어떠세요? 저도 떳떳한 변론 아닌 사건도 꽤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개인적으로 그 사람들을 비난하는 것은 아닌 것 같고요. 다만 사회 구조적인 문제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직업적 윤리와 양심이 제대로 설정이 안 돼 있는 거죠.
이번 기회에 좀 그런 것들이 잘 설정됐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점들이 조금씩 개선되면 좋을까요? 이런 저 같은 사례도 많이 부각이 돼서 또 용기 내는 변호사들이 많이 나타났으면 좋겠고요. 나쁜 사례는 또 정확하게 밝혀져야 됩니다. 그래야지 그 사람들은 절대 나쁜 짓 안 하거든요. 네, 시민들의 도움으로 다시 일어서셨으니까 그 예. 돈으로 정말 빚도 좀 갚으시고 또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많은 애를 써주시기를 응원하고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박진영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